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적은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저도 사실 이 제목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영어 독서 모임에서 누가 이 책을 같이 읽자고 추천을 하길래 영어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제목을 접했을 때는 이게 뭐 제목이 이렇게 길고 이상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소설이 아니라 이 올리버 섹스는 사실 뇌신경학자입니다. 그 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접한 다양한 정신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환자들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다양한 환자들의 케이스를 또 네 분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losses, 그러니까 감각이나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로 여기서 다뤘고요. 두 번째는 excesses,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너무 과잉인 사람들,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으로 넘쳐있는 사람, 에너지가 넘쳐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transports인데요. 어딘가, transports라는 그런 의미는 원래는 어딘가 이동하다라는 뜻인데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존재로 변하거나. 그리고 네 번째는 The World of the Simple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폐증이나 아니면은 IQ가 낮은 그 지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케이스를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네 번째에서 The World of the Simple, 그러니까 단순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가 경멸적인 그런 눈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그런 태도로 이 사람들을 존중해서 대해야 된다. 이런 레슨이 담겨 있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 그 챕터를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losses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올리버 섹스의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의학적인 용어들이 꽤나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에 더해서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 섹스는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철학적인 눈을 갖고 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의과적인 것과 철학적인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읽는 게 아주 쉽지만은 않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많이 담겨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환자들의 케이스를 읽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조금 더 마음 넓은 그런 관용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수확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사실 제 주위에는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에너지가 또는 특장애가 또는 기억력이 부족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시를 해왔지? 라는 생각, 좀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들어가면은 Losses 챕터 중에서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그러니까 제목에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주인공은 Dr. P라는 사람이고 음악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만큼 음악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게 시각적인 인지 부분이 부족하고 자꾸 실수를 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의사를 찾아왔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그냥 길을 가다가 소화전을 발견했는데 그 소화전을 아이의 머리인 줄 알고 쓰다듬는다든가 아니면은 옷걸이를 보고 인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람과의 그 차이도 모르고 굉장히 시각적인 인지 능력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에 대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목에서 나오다시피 이제 올리버 섹스와의 의사와의 상담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자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이제 상담실 나가려고 하는데 이 모자가 계속 안 잡히는 거야. 계속 안 끌어올려지는 거야. 그걸 알고 봤더니 같이 상담을 이제 하러 온 아내의 머리끄덩이를 계속 잡아당겼던 겁니다. 모자인 줄 알고. 그만큼 그런 사물 형체
조차도 제대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둥그스름하고, 그러니까 어슴푸레하게만 이해를 하지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얼굴을 볼 때에도 전체 얼굴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이마가 넓으면 이 사람은 제임스야. 귀가 굉장히 크고 독특하니까 저 사람은 뭐 올리버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짓는 겁니다. 전체 이걸 책이라고 인지를 못해요. 책이라고 인지 못하고 네모나고 이 정도 사이즈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좀 구겨져 있어. 이 두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건 책일 거야. 라고 그냥 어렴풋이 결론을 짓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도 이게 책이라는 거를 연결을 짓지 못하니까요. 근데 시각적인 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능력, 보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판단 능력이라는 거니까 judgment.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건 책, 이 컵을 보고 나서 이거는 컵 라고 딱 연결을 짓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간과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닥터 P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유머러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너무 비극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그럼 내가 뭐 실수했나 보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대신에 음악적인 걸로 이 시각적인 것을 보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부르는 송이 있고, 뭐 샤워하면서 부르는 송이 있고, 뭐 길을 가면서 부르는 송이 있고, 이렇게 노래로 자신의 삶을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신줄을 잡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시각적인 게 부족하니까 청각적인 걸로 내 기억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번째 케이스는 excess, 그러니까 너무 과잉하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그 감각기관이 과잉이 되어가지고 틱장애로 나타나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위리-티키 레이인데요. 여기서는 투레트 신드롬을 얘기를 합니다. 투레트 신드롬은 이게 있으면은 틱장애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빡빡 이렇게 밥 먹다가도 소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돌발 뭐 이렇게 몸 제스처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회사들에서 계속 해고를 당하게 돼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그리고 똑똑한데 일 처리에서 흠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런 행동적인 거, 말적인 거에서 흠을 잡고 자꾸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도 사실 결혼은 해요. 그래서 아내와 이혼 그런 위기도 있고 친구들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의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보니까 그때 할돌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가라앉힌 안정제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정제를 할돌이라는 안정제를 레이에게 줍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고 잠시 그 시험 삼아서 먹어봤을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게 계속 처방된 약을 먹으니까 이 사람의 그동안의 장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틱장애가 있었지만 레이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빨랐어요. 왜냐면은 순발력이 있고 운동신경으로서 자기의 그 틱장애를 다시 되돌리는 그런 순발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탁구를 굉장히 잘 쳤고 순발적인 그런 음악 감각으로 주말에는 드러머로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명성도 있었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니까 내 신경을 누르고 좀 뭐라 그러지, 그냥 굉장히 길게 끌고 이러니까 레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순발력이나 음악적 재능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주간에는 넌 그런 할도를 먹어서 그래도 정상인처럼 너의 틱을 조금 가라앉히게 살고 주말에는 원래 너의 모습을 찾아 드러머로 살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탁구를 얼마든지 쳐.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을 늘 먹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모습을 다시 살리고 싶을 때, 왜냐면 장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 살리고 싶을 때에는 약을 먹지 않고, 하지만 사회에서의 이런 그 규정된 모습을 따라가야 될 때는 조금씩 먹어서 나를 조금 잠재우고 그런
돌출 행동들을 좀 잠재우고 그것도 좀 훈련을 하니까 좀 나아졌대요. 그러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약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투레트 신드롬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례가 나왔고 세 번째 챕터인 Transports에 나온 한 사례로는 The Dog Beneath the Ski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암페타민, 그러니까 각성제를 반복 복용해서 개 후각을 갖게 된 의과 전문 대학 학생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게 19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약물 중독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과 전문 대학 다니니까 자기도 이제 약을 대할 그런 기회가 많았겠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근데 후각이, 그러니까 이게 후각이 이상적으로, 그러니까 발달하게 된 거예요. 개처럼 후각 그런 감각이 발달을 해가지고 모든 이 세상을 후각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은 사실 시각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먼저 접근을 하잖아요. 사람을 볼 때나 물체를 대할 때는. 근데 이 사람은 시각보다 후각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냄새로 이 물건이나 상황을 파악을 하고 냄새로 이 사람의 감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그래서 환자들을 봤는데 의과 대학생이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환자들을 접할 때 이 사람의 환자들의 그런 fear, 뭐 공포나 아니면은 뭐 불만이나 이런 것도 냄새로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후각, 그리고 후각적인 거는 더 시각적인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순간적이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감각이 넘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이 너무 그 세상을 달리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각으로 넘쳐났다, 그리고 자극으로 넘쳐났다라고 하는데 결국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 후각, 뛰어난 이 후각을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그 정상인,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요. 아, 내가 다시 그때의 후각을 되찾을 수 있으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이 인생이 재밌을 것 같다. 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The World of the Simple, 이제 챕터에 나오는 The Twins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폐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 자폐증 두 형제가 쌍둥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은 없는데 IQ가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8년 10월 26일 이게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게 20년 뒤든 80년 뒤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TV에서 다른 매체에서 이 형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은 성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이 몇 개인지 숫자를 맞힌 거예요. 그게 100이 넘는데. 그래서 그리고 두 형제들은 놀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 있잖아요. prime number. 이 prime number를 서로 이게 4 digit, 6 digit, 8 digit까지 가는 것들을 맞추면서 서로 놉니다. 나는 너 prime number 6 digit까지 맞췄어? 나는 8 digit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숫자를 하나씩 뱉어내면서 그리고 뱉어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은 또 경쟁심을 느껴서 더 큰 걸 뱉어내고 막 이러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라고 IQ가 낮다고 전혀 뭐 전능하러 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재능,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내 사고의 폭 그리고 내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책 리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네. 그래서 그리고 후각적인 거는 더 시각적인 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순간적이거든요. 결국 근데 나중에는 이게 뛰어난 이 후각을 결국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정상인, 일반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요. 내가 다시 그때의 후각을 되찾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 인생이 재밌을 것 같다. 더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는 The World of the Simple 이제 챕터에 나오는 The Twins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폐증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이 자폐증 두 형제가 쌍둥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바로 이 숫자입니다. 그렇다고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은 없는데 IQ 한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8년 10월 26일 이게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그리고 그게 20년 뒤든 80년 뒤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TV에서 다른 매체에서 이 형제들을 다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능력은 성냥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바로 이 몇 개인지 숫자를 맞힌 거예요. 그게 100이 넘는데. 그래서 그리고 두 형제들은 놀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소수 있잖아요. prime number. 이 prime number를 서로 이게 4 digit, 6 digit, 8 digit까지 가는 것들을 맞추면서 서로 놉니다. 너 prime number 6 digit까지 맞췄어? 나는 8 digit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숫자를 하나씩 뱉어내면서 그리고 뱉어냈을 때 깜짝 놀라면서 그리고 그 상대방은 또 경쟁심을 느껴서 더 큰 걸 뱉어내고 막 이러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이라고 IQ가 낮다고 전혀 전응하러 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만의 독특한 재능,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 저자는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좀 내 사고의 폭 그리고 내 마음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The Man Who Mistook His Wife for a Hat 책 리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